자, 저희는 다음 순서로 한번 넘어가 볼까 합니다. 이번에는 이 성인 10대 질환 중 하나, 그 간질환 중에 하나인 간염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 먼저 화면부터 보시죠. 자, 간염은 말 그대로 간에 생긴 염증을 뜻하는데요. 원인에 따라서 바이러스성 또 비바이러스성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증상도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네, 증상으로서는 두통과 열을 동반한 마치 몸살 감기와 같은 증상이 있다고 하고요. 또 식욕이 떨어지고 심한 피로감을 느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때로는 상복부 쪽에 통증을 느끼거나 구토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현대인들 보면 아무래도 피로도가 굉장히 높고 또 술자리도 많기 때문에 간이 쉽게 지치곤 합니다. 사실은 좀 슬픈 현실이긴 하지만은 간염 치료를 하러 한의원에 환자들이 잘 오질 않죠. 왜 그런가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언론들이 한약 먹으면 간 나빠진다고 나쁜 소문들을 많이 퍼뜨려 놔가지고 거기에 이 환자들이 많이 세뇌돼 있다 보니까 사실은 간염을 치료하러 한의원에 오는 환자는 굉장히 드뭅니다. 가끔 어떤 환자들이 오냐 하면 어떤 병원에서 이제 보통 간염 치료제들이 있거든요. 라미부딘이나 제픽스나 이런 간염 치료제들을 오랫동안 복용을 하다가 그게 안 들으면서 악성 바이러스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병원에서 손 쓸 방법이 없어집니다. 그런 환자들이 가끔씩 오는데 실제로는 보면 한약이 이런 그런 환자들 대상으로 이 치료를 해보면 한약이 그런 간염 치료에 굉장히 뛰어난 효과를 발휘를 합니다. 사실은 한약 먹으면 간 나빠진다라는 거는 굉장히 헛소문이고요. 물론 한약도 약이기 때문에 그 약은 간을 통해서 이제 걸러지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한약재 중에는 그런 이 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런 약들이 있고요. 근데 이 한의사가 약을 쓸 때는 그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하고 쓰기 때문에 그거는 안심을 하셔도 되고요. 한약재 중에는 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약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염이나 간경화 아니면 간에 문제가 되는 간 피로 같은 것들을 쓸 때는 이 한약이 굉장히 중요한 치료 수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경락을 조절해서 하는 침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몸의 전체적인 증상을 봐서 침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해서 이제 간의 기능을 조절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간염이나 간경화 같은 그런 간 질환에 있어서는 이 부항을 좀 쓰는 원장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거는 이 간이 주로 하는 것이 해독 작용을 하고 많이 독소가 쌓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항 중에서도 이제 기문혈이라고 있습니다. 간의 증상들이 표현이 되는 그런데 이제 이 부항 발포요법이라든가 강제로 이제 이 독소들을 뽑아내는 거죠. 이런 요법들을 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는 체질의학을 하는데 간이라는 건 해독을 시키는 요소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몸에 독소가 쌓일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을 체질을 분류를 해서 부담이 될 수 있는 이 음식들을 줄이고 도움이 되는 그런 음식들을 통해서 이제 그런 식이 조절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리고 간이라는 거는 이 장군지관이라 그래서 몸에 이제 힘을 쓰고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이제 간의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운동요법 같은 것들을 지도를 하면서 사실 간 질환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